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 시간에 이제 하는 공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학교 다닐 때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포함해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죠. 현대인들은 이제는 공부를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진짜냐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는요, 단기간 동안에 습득한 지식과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공부를 안 하더라도 평생을 그 내용을 가지고 우려먹으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시대는 어때요? 굉장히 뭐 과학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사회의 발전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가속화됐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뉴스나 신문을 보시면은 거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100%다 이해되세요? 아마 아닐 거예요. AI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가상화폐가 뭔지, 암호화폐가 뭔지, 뭐 채굴이 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이제 난무를 하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지 사는 데 있어서 이익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공부를 할 수밖에 없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이 아니라 재테크를 할 때도 당연히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야지 금전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뭐 맛집을 찾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재밌게 잘 놀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충분히 즐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요새 보면은 어르신들 보시면 어때요? 키오스크에서 그죠? 터치 스크린으로 눌러가지고 햄버거 하나 시켜 먹는데도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사회는 급속도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우리도 그 속도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잘 살려면은 공부를 평생 동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교육에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 이제 메가스타디 손주은 대표라는 분이 예전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공부는 80%가 그죠? 네, 80%가 유전자다 이런 말을 했죠. 80%가 뭐예요? 90% 이상이죠. 자, 유전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천적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우리는 지금 80%가 유전자라는 말에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만 듣고 과연 내가 유전자가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할 수 있나요? 없죠. 그걸 판단하려면 기본적으로 유전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유전자를 측정을 했을 때 과연 그 기준을 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돼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유전자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가 아니라 이제 유전자에 의한 표현형, 그죠? 표현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선천적인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에 필요한 재능. 그럼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능과 관련된, 그죠? 지능과 관련된 재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잘하려면 지능만 좋아서는 안 돼요, 그죠? 어떤 비지능적인 요소도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한번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지능적인 요소는 뭐가 있습니까? 정보를 보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해력, 그 다음에 이해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기억이라든지,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논리적인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억들을, 단편적인 기억들을 서로 하나로 모아가지고 어떤 새로운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통합적인 통찰 능력이라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능에 관련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다. 공부와 관련된 재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지능적인 요인은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은 체력이 돼야 돼요. 만약에 내가 1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뭐 도저히 뭐 눈이 빠질 것 같고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공부를 진행 못한다. 공부를 잘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도 어때야 됩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이면서 호기심이 좀 많은 성격이 아무래도 공부를 할 때 좀 유리할 거예요. 뭐 성격도 거기에 관련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공부하는 거는 누구나 어때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공부를 뭐 취미로 하고 공부하는데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인내심, 그죠? 공부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지속력, 지구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력이라든지 어떤 인내심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뭐, 그거 이외에도 많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를 잘하기 위한 어떤 선천적인 재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각각의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비지능적인 요소는 어때요? 그 기준이 그다음 높진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뭐 100m를 뭐 12초에 달리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오래 달리기 1km를 무슨 뭐 3분대에 끊을 수 있는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비지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다음 높지는 않아요. 그죠? 보통 평균보다 낮은 경우가 많죠. 어느 정도 뭐 걸어 다니고 오래 앉아 있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능적인 부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기가 공부를 좀 해봤더니 뭐 기억력이 좀 많이 딸린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러면은 이제 나는 유전자가 안 되는구나.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 하겠구나. 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데, 사실 제가 경험상 혹은 다른 여러 정보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그닥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 유튜브에서도 그런 영상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도 공부를 잘하기 위한 비법,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들이 많죠. 정보가 많습니다. 그럼 그런 정보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비법이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서울대를 졸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든지 현재 변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약사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부 잘하는 비법이 훨씬 더 믿을만 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용을 많이 보면은 생각보다 내용들이 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예, 보통 뭐 수능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석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뭐 교과서를 중심으로 평소에 수업 시간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서 열심히 잘 듣고 예습 복습 철저히, 그죠? 예. 그러니까 사실 비법이란 건 없어요. 그죠? 예. 비법이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그죠? 예. 좀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필요성, 그죠? 예.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방법론을 말하는 것들이지, 사실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본인은 다 머리가 그닥 뛰어나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만 들으면, 뭐 쥐는 원래부터 머리 좋게 태어났으면서 거짓말하고 앉았네. 예. 겸손 떨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우리 반에서 1등하고 있는 저 친구의 공부에 필요한 어떤 유전적인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체력이나 성격, 이렇게 비지능적인 측면에서는 공부를 잘하기 위한 기준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건 누구나 다 동의를 합니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동의들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닥 기준이 높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만 되면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 클릭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 있는 썸네일을 보고 이 동영상을 클릭할 정도의 머리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보통 사람들입니다. 공부는 담을 쌌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건 있을 거예요. 게임을 열심히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든가, 애니메이션 보는 걸 좋아한다든가, 만화책 보는 걸 좋아한다든가, 소설책 보는 걸 좋아한다든가, 공부 외에 다른 부분에 자기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장 답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만히 멍하니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예, 일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고 뭔가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그런 것들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능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의 지능이면 충분하다라는 게 저의 주장이에요. 다만 뭡니까? 그런 지능들, 그죠? 예, 그런 지능적인 어떤 유전자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훈련을 안 시킨 것 때문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이해를 못 한다든가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지능적인 측면들을 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공부 잘하는 비법에서 말하는 방법은요, 주로 이런 것들이죠. 공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계획을 어떻게 짜고, 그죠? 언제 공부하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 아니면은 또 암기를 잘하기 위한, 그죠? 기억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나와 있는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 그러려면 일단은 공부를 할 때 어떤 순서, 그죠? 공부를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용이 입력이 돼야 됩니다. 입력이 되고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이해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죠. 정리가 돼서 이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기억한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활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나는 머리가 나쁘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이해가 되는데 나는 도저히 기억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들 생각하는 게 기억력을 훈련에 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이해력도 훈련에 의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억력 높이는 건 여러 가지 많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많습니다.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마디로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요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람은 동물보다는 어때요? 지능이 굉장히 높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동물은 지능이 없이 그냥 본능만 있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지능이 높고 동물은 지능이 낮은데, 그럼 지능 말고 또 다른 큰 차이점이 뭐죠? 사람은요,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동물은 언어가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은 가능해요.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외국에서 사슴한테, 그죠? 편의점에서 사슴한테 쿠키를 줬어요. 이쁘다고. 이놈이 그걸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친구들을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죠? 쿠키 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혼자 와도 되는데, 그죠? 가서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가면은 쿠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떼거지로 온 거겠죠. 사슴만 그렇나요? 개도 마찬가지죠. 개도 마찬가지로 먹이를 주거나 그러면은 친구들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사소통 방식은 있을 건데, 사람만큼 고차원적이진 않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냥 정말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정도의 의사소통만 가능하지, 언어라고 하는 것을, 복잡한 형태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물론 사람도 언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협소했겠죠. 협소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지능이 발달함과 동시에, 그죠? 언어도 발달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을 이루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능이 높아서 언어가 있느냐, 혹은 언어가 있어서 지능이 높아졌냐,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언어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지능을 발달시키는 방법이죠. 언어 생활이 풍부해지면요, 그만큼 머리가 좋아집니다. 이런 거 아마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이 정리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사회생활하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다든가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하는 그런 분들이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러 다닙니다.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회의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물론 다른 사람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정보를 얻는 것도 하나의 이익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됐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이 정리되고요. 그 다음에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들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사람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그죠? 공부하는 학생들,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구 만나서 맨날 술 마시고 떠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단순히 만나가지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어떤 사고 체계를 서로 간에 언어로 주고받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업을 하는 사업을 안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 게, 그죠? 책을 읽는 것이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때요? 또 뻔한 얘기 하는 것이요. 또 뻔한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은요, 책들을 잘 안 읽죠. 책들을 잘 안 읽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어떤 글이라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더라도요, 희한하게 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성비를 많이 생각을 하세요. 글을 보더라도 자기가 필요한 내용만 딱 보고 그것만 딱 얻어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띄엄띄엄 보면서 필요한 내용만 딱 가져가려고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글이 됐던, 영상이 됐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보면서, 그죠? 예, 그 안에서 뭔가 몰입과 집중을 좀 느껴보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장이라든지 단어라든지 하는 뜻을, 본인이 더 잘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걸 읽어도 어때요? 거기에 뭐 등장인물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건이라든지,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막 나오죠. 예. 그러면 나중에는 소설을 읽다 보면은 소설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때야 됩니까? 거기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이름을 외워야 되고요. 사건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특히 장편 소설일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경우가 더 심해지죠. 그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기억력이라든지 논리력이라든지 이해력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공부할 시간도 부족해서 소설책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이 공부하는 텍스트를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 텍스트가 본인한테 수준이 너무 높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큰데 그만큼의 어떤 머리가 안 따라준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우는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안 했다가, 그죠? 안 했다가, 나중에 뭐 대학에 들어와서, 혹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열심히 시작을 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요. 그 전에 학교 다니면서 사실은, 지능을 높일 수 있는 훈련이라고 하는 게 그 교과 과정이거든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올라가면서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런 지능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지는데, 그죠? 그런 단계를 그냥 건너뛴 거죠. 공부를 잘 안 하고, 그죠? 예, 공부를 안 하고 건너뛰었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하다가 대학교 들어갔어요. 어떻게? 그죠? 예, 들어가서, 나 이때부터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 공부한 텍스트는 뭐예요? 대학 교재죠. 근데 그분의 머리는 이제 뭐예요? 대학 교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만큼 발달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발달해 있지 않은 그 머리의 상태가 유전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전에 제대로 훈련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교재보다 좀 수준이 낮은, 그죠? 예,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수준이 낮은 뭐 고등학교, 그죠? 예, 교과서라든지 중학교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 이제 그렇게 하기 굉장히 힘들죠. 예, 제가 그래서 공부 잘하고 싶으면은 지금 책 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씩 보세요. 라고 그러면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책 버렸는데요. 그럼 동생 책이라도 보세요. 아니면은 서점에 가서 고등학교 참고서나 교과서 사서 보십시오. 그 정도도 못하겠다 그러면 저도 방법이 없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거 뭐죠? 예, 정보화학이라고 써있습니다. 그죠? 화학 참고서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화학 참고서예요.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 예, 아직까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 책이죠.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대학교 다닐 때도 봤고요. 대학원 다닐 때도 봤고요. 대학원 졸업하고, 예,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할 때도 필요하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겠죠. 안 그러면 버렸을 텐데. 저조차도 이런데, 본인이 대학교 교재를 보고 이해를 못한다. 그럼 당연히, 예, 더 쉬운 수준으로 내려가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래도 그닥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사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요. 수준이 좀 낮은 그런 교재를 본다고 해서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쪽팔려 하거나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이해력을 이제 끌어올릴 수 있으면서 금방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 말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독서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숙제만 달랑하고 그냥 노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를 가면서 반에서 1등을 합니다. 갑자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국민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뭐 12살 때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나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어린 마음에 그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뭐 친구들하고 예전처럼 똑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같이 논다든가 하는 게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뭐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그럴 필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웃을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놀다 보면 어떻게 인상 쓰면서 울면서 노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웃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냐.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일절 대화라든지 같이 노는 걸 안 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학교에 나타나가지고 나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대화 안 해. 이렇게는 또 하기 또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법을 쓴 것이 뭐냐면은 책을 읽는 척을 했어요. 책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 몰두하고 있으니까 뭐 말 걸기 좀 힘들겠죠. 그래서 5학년 국민학교 5학년 여름방학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5학년 2학기 때부터 6학년 졸업할 때까지 쉬는 시간에 책만 봤습니다. 책만 보고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숙제해놓고 나가서 옛날 같으면 나가서 놀았는데 예전 같으면 나가서 놀았는데 안 놀고 집에서 책만 본 거예요. 그걸 1년 반을 했습니다. 1년 반을 그러니까 저는 뭐 독서를 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사건 때문에 그죠? 사건 때문에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그냥 독서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탈출구를 마련을 한 것이죠. 학교에 교실에 뭐 학급 문고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책 만들어 놓잖아요, 그죠? 거기 있는 거 책 다 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전혀 안 읽던 집에 있었던 보통 뭐 전집류 많이 사다 놓잖아요. 그것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뭐 읽고 나서도 또 뭐 책이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또 읽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공부는 안 했죠. 그랬는데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내가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은 그래도 좀 잘 살았는데 내가 공부를 좀 잘해서 다시 좀 집안을 일으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학교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100점 맞는 게 생각보다 그닥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이제 야, 뭐 머리가 좋으니까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과서 참고서에 있는 내용들 거의 뭐 깡그리 다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외우면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전에 독서를 했던 그 경험이, 그죠? 그 경험이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느꼈거든요. 친구들이 뭐 공부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저는 왜 이해가 안 되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아니 뭐 이런 당연한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독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꾸준히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굉장히 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독서를 꾸준히 하시면 느끼실 거예요. 빠르면 한 달, 늦어도 2달, 3달이면은 내가 전보다 독서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굉장히 좀 이해력이 좀 좋아진 것 같네, 암기력도 좋아진 것 같네 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공부는 유전자인데 그죠? 유전자인데 유전자의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닥 높지가 않다. 그 다음에 높지가 않더라도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후천적인 어떤 훈련, 그죠?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에 본인이 스스로 유전자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유전자가 안 좋은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예요? 거의 뭐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상은, 그죠? 보통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으로서 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조금만 노력을 하고 좀 독서에 흥미를 가지게 된다면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